안녕하세요. 달의 이성입니다. 영어 교육,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이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일과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제 공유를 못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연락을 주시면서 노하우를 많이 얻고 싶어 하셨고, 또 몇몇 교육 회사들, 기업에서도 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 23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꾸준하게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좀 집중했던 분야다 보니까 제가 좀 조언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저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풀어서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제를 제가 AI 문항 제작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영어 교육자들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원 원장님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생업에 이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나에게 또 맞춰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또 끊임없는 실험과 정답이 없는 그 길을 찾아서 자기가 그 길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생업이 너무 빡빡하고 여유가 없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그 시간들이 쉽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라고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 맥락과 함께 전달하면 인공지능은 또 그것을 글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알고리즘 또는 그 루틴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노력도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적 관점을 제가 오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해야 된다, 출력의 예시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공통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매번 듣는 아이들이 막상 문제를 풀거나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에도 응용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몸에 있고 습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 단순한 부분이 바로 그 명확성이나 간결성, 구체성, 일관성, 이런 말들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아무런 형식 없이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에게 입력하는 그 방식이 그 습관에서 엄청난 큰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누적된 정보의 누수나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는 장기적인 그 업무 수행 능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법 문제 10개 만들어줘. 이렇게, 저도 간혹 이렇게 쓸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바쁘다 보니, 요렇게 쓰는 식으로 하시죠. 근데 이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물리적 시간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작성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잘 관리하고, 템플릿화해서 이제 불러와서
적용하는 그 과정을 그래도 자동화 시켜 놓으면 시간을 좀 절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챗GPT에는 이제 GPTs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클로드에는 프로젝트, 제미나이에는 젠, 그리고 퍼플렉시리에는 스페이스.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스페이스를 두고 있어요. 매번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챗GPT 초창기에 그러니까 AI PRM for GPT라고 하는 아마 그것도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사용을 했었고 사람들이 그걸 돈을 내고 구독할 정도로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프롬프트를 좀 체계적으로도 관리해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들을 이제 템플릿화해서 어떤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슬래시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태그를 입력을 하면 그 템플릿이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온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내가 요구하는 바를 이제 프롬프트로 넣게 되게 되면은 그 위에 불러와진 템플릿과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결합이 되어서 챗GPT든 뭐 이제 LLM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불러와지는 거죠. 바로 채팅창은 비어 있고 기본 어떤 시스템 프롬프트 식으로 이제 내부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창 위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대화할 때마다 템플릿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마찬가지로 계속 토큰으로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우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역할 프라이밍이라고 해요. 그 역할을 프라이밍을 해줘야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놓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그 별이 있고 그 행성이 있으며 대략적으로 어느 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비유를 하자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 가가지고 막 엄한 데를 뒤지고 있다가 안 나오니까 근처에 비슷한 거를 가져다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역할 프라이밍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구조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그 품질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얘는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갈 거예요.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식의 영역도 넓어지는 거고 지금도 이제 문법 문제를 만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주제는 그러면 문법 파트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재 완료다, 투부정사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누굴 위해서 이 문항을 만드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주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고 CFR 레벨에서 A2인지 A1인지 제공을 해준다면 응답을 해올 겁니다.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사지선단지 오지선단지 에세이식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지시해줘야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이 출력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명시해줘야 되는 건 상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문제 만들어줘 그러면 그냥 문제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정답과 해설을 포함해라 라고까지 해준다면 이제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 그 정답을 채점하기 위해서 그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해보면 반드시 역할을 정해라. 출력을 HTML 코드로만 하게끔 해도 내가 그 편집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HTML로 되어 있죠. 제가 클로드에서 제가 만든 프롬프트로 PPT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한 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몇 장 안 필요한데 어쩌다가 한번 PPT 만드는 건데 매달 $20씩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낭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HTML로 출력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런 내가 직접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HTML로 PPT 만드는 프롬프트를 잘 제작을 해서 그걸 프로젝트 넣어가지고 매번 내가 PPT 만들 때마다 그걸 사용을 한다면 클로드의 구독료 안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어휘 문항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그리고 전문 분야를 이제 어휘 문항을 생성하는 거니까 어휘 교육과 이제 평가가 전문 분야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이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실용적 어휘 문항을 이제 제작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까지 딱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두시고요.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문항 제작 원칙은 이제 맥락을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실생활 연계성을 강화해라. 약간 어센틱한 잉글리시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라. 그리고 난이도 조절하면 그 오지선다의 그 선다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이제 정답이 아닌 오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의 형식. 문제가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고 맥락이 있는 문장. 예, 맥락이 있는 문장. 그리고 선택지. 사지선다라면 정답이 1개고 오답은 3개다. 아니면 뭐 정답이 2개고 뭐 오답이 2개다. 그런 조건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해도 쓸만한 문항이 나옵니다. 한번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책장에다가 이렇게 넣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2다. 출력 형식은 맥락이 있는 거고 선택지는 오답이 4개로 바꿔볼게요. 근거 및 추가 학습 팁. 샘플 문항을 5개 생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 띵킹 과정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요 띵킹 하는 이 부분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 만든 걸 보시면 이제 레벨이 되어 있고 샘플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아까 제가 5개 오지선다형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정답 및 근거해서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끝에 추가 학습 팁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 완성된 문항 하나가 생성이 된 거죠.